5분 책방 오늘 하늘 비늘돔을 찾아서 이거 읽었죠? 이거 단편집이에요? 네. 뭐에 관한 얘기고 어떤 단편이 제일 재밌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이건 이제 자연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자연이 파괴돼가지고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완전한 이제 깨끗한 물에서 살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게 제일. 그래서 물고기들이 멸종되는 거예요? 아니면 멸종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죠 다. 근데 파랑 비늘돔이 없어져서 그걸 찾는 거예요? 파랑 비늘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제목이 파랑 비늘돔을 찾아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스토리는 아니에요 일단. 파랑 비늘돔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 스토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단편집 중에 그 중에 하나에 이런 제목 가진 거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그 내용이 아니고 딴 거.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재밌었다고요? 네. 그럼 뭔데요, 그 제목은? 은빛 비늘. 은빛 비늘을 찾아서요? 그냥 은빛 비늘? 왜? 환경 때문에 다 죽게 된. 그래서 아쿠아리움이 단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쿠아리움 보여주는 게 소원인데 이제 인어공주를 만나가지고 인어공주가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 해서 이제 바다를 탐험하게 되는데 바다 가면 다 오염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살 공간들이 없다. 그래서 다 죽어나간다. 이런 스토리를 담았어요. 그럼 인어공주가 거기서 살지 못해요? 죽어요? 인어공주도? 아니요, 안 죽죠. 인어공주는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있는 인어공주예요? 네. 근데 왜 인어예요? 인어는 변신할 수 있어요. 인어공주로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어공주인데 그러니까 다리도 쓸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인어공주예요? 네.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오염된 거고? 거기가 오염된 게 아니고 전에 바다가 다 오염됐다고. 그래서 거기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아쿠아리움에서. 그럼 너무 좁고 면적이 좁아가지고 너무 살기가 좋지 않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불만을 품는 사람은 없었고요? 품는 물고기들은? 많죠. 거기 물고기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거기 물고기들은 이게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염된 바다가 주제였어요. 오염된 바다가 오염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를 미래에 바다가 저렇게 오염될 수 있을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염되어 있는데요? 아예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너무 오염됐고 물이 그리고 우리 이제 집까지 덮어버린 바다예요. 해저에 그럼 살아있는 생물은 없었어요? 있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살기가 삶의 터전이 바뀌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단편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환경 오염이 심각하니까 너희들이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동화잖아요. 네. 어떤 게 동화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아쿠아리움이 의미하는 건 뭐 피난처 같은 데인가요? 남아있는 천국?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쿠아리움 때문에 바다가 파괴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아쿠아리움은 아무리 그래도 약간 진짜는 아니잖아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는 그냥 관상용이잖아요. 보기 위해서. 동물원처럼. 그러니까 물고기들의 동물원이잖아요. 거기가 아무리 넓어도 물고기들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재현해 놨을까 이런 생각이. 인생 아쿠아리움 많이 가봤어요? 네. 어렸을 때 많이 갔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진짜 넓구나. 넓고 되게 깊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롯데월드 가면은 벨루가 있잖아요. 네. 벨루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벨루가가 나오는 시간대만 딱 나오는데 뭐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봐서 그런가 전혀 행복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인위적으로. 네, 그러니까 물론 벨루가가 일부러 사람을 보고 웃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어떤 쇼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좀 약간 슬퍼 보인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서는 어때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슬픈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자연환경 말고도.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생물은 다 슬플까요? 아니면 안전할까요? 안전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네. 차라리 차라리 오염된 물에서 죽을 건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살 건지 잖아요. 그거보다는 오염된 물에서 죽느니 거기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얘는 선택권이 없다. 그죠? 누가 민서 집을 망가뜨리고 여기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남의 집에서 작은 집에서 새들어 살 건지라고 선택하는 것처럼 좀 야만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책은 언제 읽었던 거예요?
4학년 때. 이해하기 어렵거나 재미없진 않았어요? 재미없진 않았어요. 바다 주제가 다 나와 있고 근데 생물. 약간 SF 동화라고 해서 좀 과학적인 동화잖아요. 이런 네. 동화가 다른 동화에 비해서 더 재밌는 점이 있다면? 다른 동화는 좀 약간 감정에 치우친 얘기가 많잖아요. 자기 감정선에 따라가지고. 근데 근데 감정이 안 나오고 그냥 뭔가 사실 토대로. 사실이나 물론 상상이겠지만 네. 약간 사실에 기반된 얘기를 해서 더 재밌는 점도 있어요. 네, 그리고 더 뭔가 이해하기도 쉽고. 이해하기 더 쉽고 스토리가 탄탄해요. 근데 그 예전에 그 우주인 나왔던 별의 전사였나? 아니면 엄마가 외계인이었던 네. 제목이 뭐죠? 그래서 소원. 그처럼 이렇게 뭔가 우주적인 소재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과학적인 소설이야. 그걸 보면은 좀 미지의 세계 같아서 선생님은 그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지 않더라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나 뭐 자연의 현상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소설 같은 걸 보면은 생각이 되게 넓어지거나 이렇게 좀 확장돼서 보는 거, 시야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후의 위기를 말하고 그 주인공들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요? 그냥 그걸 보고 음. 약간 그래서 막 진주처럼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험하고 보고 느낀 점 하고 끝. 뭘 느꼈는데요? 오염돼 있구나. 너무 심각하다. 이 심각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늦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꼭 남의 얘기 같은데 꼭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물이 갑자기 더러워져서 먹을 수 없다거나 이런 건 다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영향을 받잖아요. 주고 받는 거. 선생님이 그때 그 탄소 발자국 그런 얘기하면서 그 황소인가? 그 검정소였나요? 소들의 방귀 뀌는 게 탄소에 영향을 준다고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되게 웃기고 신기하지 않았어요? 고작 소가 방귀를 뀌는 게 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준다는 게. 그럼 사람은요? 숨 쉬고 내쉬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괜찮아요? 뭐가 문제? 그게 탄소 발자국에 영향을 줘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주죠. 게, 그래요? 근데 그러면 소는 숨 쉬고 내쉬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근데 소가 방귀를 한꺼번에 끼나? 모르죠. 그래서 그 탄소 발자국 들으면서 막 애들도 웃기도 하고 선생님도 웃고 그랬거든요. 이 글의 평점은 몇 점이에요? 5점 만점에 3점. 5점 만점에 3점? 왜요? 되게 재밌게도 읽었고 실제 이야기 같이 막 실제 요즘에 문제를 잘 지어낸 것 같아요. 근데 3점이에요? 높은 건데. 그래? 책의 제목을 바꿔본다면? 생물 존중, 그 다음에 자연 보호. 생명 존중과 자연보호.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몰랐던 사실을 알았거나 옛날에 나 자신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예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네. 일단은 처음에는 저는 그냥 그러니까 환경 같은 거에 이렇게 크게 막 그렇게 막 마음 두고 그러진 않았는데 염두에 둔 일이 아니었죠? 그냥 이렇게 딱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점을 인식을 했어요. 인식만 하면 안 되잖아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좋으니까 네. 한번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죠. 그죠? 민서가 여기 나와 있는 생명처럼 자기가 살던 터전이 없어져 버리고 거길 떠나야만 한다는 민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떠날 것 같아요. 떠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뭐 그곳의 주인이긴 하지만 물고기가 거기를 정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이 책 읽었어요. 그냥 너한테 얘기 들었죠. 그러면 제 이야기 듣고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거. 내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게 좀 단편집이어가지고 이런 글을 왜 썼을까? 기후 위기 이거 보면 기후 위기잖아요. 기후 위기. 그래서 뭔가 환경 오염에 대한 동화를 어떻게 썼을까 좀 궁금하다. 그거를 누구 시각으로 썼을까? 그게 제일 궁금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시각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시각이에요? 아니면 주인공의 시각? 그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여러 곳을 다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인어공주? 인어공주. 인어공주가 다른 단편집에도 주인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인어공주의 주연이고, 이주연이 조연이고. 이 파란 비늘돔은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면 뭔 것 같아요? 파란 비늘돔? 뭐 니모를 찾아서처럼 얘하고 친구인가? 그죠? 근데 얘가 뭐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열쇠를 가진 그런 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이잖아요. 이상. 내가 동경하고 되게 그리워하는 걸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이나 문학을 보면 항상 뭘 찾아다녀요. 그 옛날 엘사도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사는 그 자기가 만지기만 하면은 얼음이 돼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버렸잖아요. 그런 언니를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 이런 거죠. 그런 이상향이나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행복 이런 게 없으면은 이야기가 전개되지가 않죠. 갈등만 있으면 이해가 되지가 않죠. 해결이. 그래서 책에서 그랬잖아요. 파랑새는 있다가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결국 파랑새가 어디 있었어요? 자기 집.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민서는? 행금 가까이 있다. 근데 왜 그 가까이 있는 거 못 봤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맨날 보이는 건데? 맨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거죠. 의미를 두지 않아서. 그죠? 내가 뭔가 문제 삼으면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좀 의미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다가 매일 보는 장소에 있는데 이게 여기 있었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매일 보는 곳인데 이게 여기 있었나? 하기도 하고 한 동네에 살았는데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다 집중을 하느냐, 어디에다 의미를 두느냐는 그냥 본인의 자유의지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미선은 파랑새는 없다 그 책, 파랑새라는 책인가요? 책이? 네. 그걸 보고서 그 작가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찾아 헤매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집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도 그냥 잘 보고. 잘 보고. 소중한 게 가까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민서는 소중한 게 가까이 있다는 말을 믿어요? 아니요. 안 믿어요? 네. 그럼 소중한 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만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면 소중한 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선생님은 소중한 게 가까이 있다는 말을 믿어요. 그게 옛날에 뜬구름 잡는 말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정말 가까이 있지 않다면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되는 과정 한순간만이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 오랜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살 때, 5살 때, 8살 때, 뭐 처음 줄넘기 했을 때, 처음 사진 찍었을 때, 뭐 이런 게 다 모여서 그게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완성품으로 내가 이렇게 길러냈다 그 순간만이라고 하면은 그거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냥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 밀착형인 것 같아요. 모든 행복은. 근데 못 느끼는 적도 있죠. 내가 생각이 좁거나 이러면 생각 주머니가 좀 작아지면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민서라면은 선생님이 생각 주머니가 좀 작아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생각 주머니를 넓히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넓히면 뭘 넓히고 싶다면. 생각 주머니가 좀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럼 어떤 방법을 하면 내 생각의 주머니가 넓어져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을까요? 책을 더 많이 읽고 생각을 더 많이 읽고. 생각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까? 그냥 상상. 상상을 많이 하면 넓어질 수 있을까요? 네. 책을 내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을 좀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